나이가 있다든지 조금 더 광대가 있다든지 볼살이 적다든지 피부가 얇다든지 발치한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볼살의 패임이 교정 과정 중에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가기는 어렵다. 저는 환자분들이 땅콩형 얼굴이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그 단어를 이제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환자분한테 물어보고, 또 이제 인터넷상에서 또 환자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땅콩형 얼굴이라는 게 뭔지를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볼살이 빠져서 볼페임이 나타나는 거랑 이제 동일한 용어인데요. 교정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식사가 좀 불편해지죠. 이가 움직이고 하니까 저작이 좀 쉽지 않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10번 씹을 거 5번 씹고 넘기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근육도 이제 사용을 덜 하게 되면서 근육의 부피가 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줄어들게 됨으로써 사실상 광대는 뼈니까 변하지 않고 턱선도 뼈니까 변하지 않는데, 이게 근육과 지방에 있는 볼살은 여기에 부피가 줄어들면서 약간 홀쭉해지는 거, 그리고 씹을 때 여기뿐만 아니라 이 관자놀이 쪽에 있는 이쪽 부위도 저작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작을 많이 안 하게 되면은 위축이 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광대가 좀 도드라져 보이고 볼살이 빠져 보이는 얼굴이 이제 땅콩의 얼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교정하는 모든 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한테는 조금 갸름해져 보여가지고 오히려 V라인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볼살이 빠져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얼굴 형태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콩형 얼굴이 되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발치하느냐 비발치하느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디 논문에서 봤을 때는 발치든 비발치든 다 근육이 이제 비슷한 정도로 빠진다 하는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근데 실질적으로 환자분들 많이 보다 보면은 비발치에서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발치를 하면은 저작이 조금 더 힘들겠죠. 치아가 어쨌든 하나씩이 빠진 상태에서 저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치가 비발치보다는 아무래도 교정할 때 저작을 하는 정도가 약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육의 어떤 축소도 더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경험적으로는 발치가 조금 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나이가 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냥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도 볼살은 조금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화와 교정이 이제 같이 콤비네이션 되면서 조금 더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제 볼살이 빠지는 게 더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예민해서 똑같은 정도가 빠져도 조금 더 인지를 많이 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의 요소를 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조금 크게 봤을 때 근육이 애초에 많고 약간 사각턱이고 이쪽이 빵빵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볼살이 좀 빠져도 오히려 좀 더 갸름해지고 보기 좋은 형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볼살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얇고, 그리고 광대가 좀 발달했고, 이런 분들은 볼살이 조금만 빠져도 이게 확 이제 눈에 띌 수 있단 말이죠. 자기가 조금 더 그런 나이가 있다든지 조금 더 광대가 있다든지 볼살이 적다든지 피부가 얇다든지 발치한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볼살의 패임이 교정 과정 중에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땅콩의 얼굴이나 볼살이 패이는 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이거는 과연 돌아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냥 열심히 씹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하면서도 양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저작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위주로라도 잘게 잘라서라도 식사의 시간을 늘려서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정이 끝나고 나면은 상당 부분이 좀 회복이 되는 경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났을 때는 아무래도 옛날처럼 식사가 편해질 테니까 그런 게 많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교정 끝나고 나서도 제가 좀 껌 같은 거 많이 씹으라고도 얘기했어요. 이게 치과에서 껌을 씹는 것도 막 권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껌을 많이 씹고 나서 제가 한 3달 뒤에 뵈니까 진짜 많이 회복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학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볼살이라고 하면 이거는
근육도 있지만 거기 주변에 있는 지방도 있거든요. 근육하고 지방이 둘 다 빠질 수가 있는데 교정 중에. 근데 이제 근육은 사용을 하면서 또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지방은 먹는 양에 따라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100% 돌아온다 이거를 개런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돌아와서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얼굴 보기에 크게 스트레스 없는 정도까지는 회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